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지금 하이브에 이제 BTS 멤버들이 지금 하나 둘씩 군대에 가고 작년에 입대한 친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속속 제대를 하면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. 그 사이에도 이 BTS의 앨범이 그 계속 인기를 얻어가면서 이 하이브는 꾸준히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BTS가 군대를 가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없는, 즉 이 공연 쪽에서 이제 이런 BTS의 매출이 없어도 꾸준히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BTS 군입대하고 전역을 보시게 되면 그 2025년의 대부분 2025년 2분기 때 대부분 다 뭐 이 제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의 완전체, BTS의 완전체는 2025년 3분기 때나 돼야 3분기나 4분기쯤 돼야 보지 않을까라는 좀 추정이 되고 있죠. 그때까지는 이 하이브가 BTS가 없는 그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그 후속 멤버들이라서는 르세라핌이나 이런 걸그룹들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면서 BTS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죠. 요번에 하이브는 르세라핌이 2월 19일 날 미니 3집 앨범을 내고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합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엔터주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비춰지죠. 특히 최근 들어서 JYP나 SM, YG 같은 이 그 엔터주들 중에 대부분 다 이제 아티스트들이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봄 시장을 노리는 미니 앨범이나 디지털 싱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활동이 엔터주의 주가 많이 하락해 있는 엔터주에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있죠. 자,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빅히트 뮤직이나 프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하위 레이블들을 통해서 이 방탄소년단 말고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, 프로미스 나인, 뭐 르세라핌 이런 뉴진스 이런 여러 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. 특히 이제 걸그룹들이 나름대로 이제 남자 보이그룹들이 이제 군대 가거나 그러면 그 빈자리들을 이 걸그룹들 르세라핌이니 뉴진스가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해 3분기까지 해서 앨범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그 앨범이 이 공연을 직접 못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이브는 매출 외형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최대주는 33.16%인데요. 지금 그 이 주요 5% 이상 주요주 중에 넷마블이 보유 지분을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일단 이 BTS하고는 2025년까지 이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속 계약이 돼 있어서 이 BTS는 일단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그 완전체로 한 번 정도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넷마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작년 11월 달에 넷마블이 한 250만 주 정도, 약 6% 정도의 지분을 5,235억 원에 시장에서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잔여 지분 12.08%는 90일 보호예수를 걸었는데요. 이게 이제 1월 말로 이게 종료가 되고 1월, 그래서 2월 달, 이번 달부터는 이제 보호예수가 완전히 풀린 상태죠. 이에 따라서 이 넷마블의 지분이 다시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 매각했을 때 가격이 2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잔여 지분 12.08%도 20만 원 이상이 되면 차익 시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하이브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3만 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지만 지난해에도 넷마블이 그 20만 원대에서
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 주가가 한 10%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. 물론 이 넷마블의 지분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나면 그 풀린 지분만큼 시장에서 유통이 활발히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.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그 넷마블의 지분이 이 시장에 풀리고 나서 그 지분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25만 원까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랬다가 이제 연초 들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또 급락을 하긴 했는데 다시금 20만 원대 가서 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0만 원대에 넷마블이 다시 한번 나머지 또 지분을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주의를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이 2월 달부터 해서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미니 앨범이나 이런 것들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좀 들기도 하고 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,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그만큼 시장에 이런 새로운 매출이나 새로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크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투자자로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넷마블이 이 주식을 매각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르세라핌이 2월달 중에 2월 19일날 이 미니 앨범을 내고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는 부분이 이 하이브에게는 기회가 되고요. 그래서 이게 좀 그 넷마블의 지분이 매각되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이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뭐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넷마블 지분이 시장에 나오는 걸 보고 나서 하이브를 공략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전에 한번 20만 원대 판 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그래서 이 하이브도 그렇고 다른 엔터주들이 지금 소속 아티스트들이 신규 미니 앨범이나 또 디지털 싱글을 내놓으면서 활동을 개시하면서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,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넷마블이라는 주요 주주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